네, 안녕하십니까. 고등교육에서 중국어를 가르치는 원상현입니다. 네, 시험 끝난 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과천외고 친구들 어떻게 시험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과천외고 2024년도 2학기 중간고사 중국어 해설 영상을 시작할 건데요. 중업과 1학년 친구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항상 말하지만 과천외고 중업과든 영준과 친구들이든 내신 유형별 난이도 네 가지 부분 확인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단어 어휘 문제라든지 아니면 독해, 문화, 어법 이렇게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제 주로 문제가 상급으로 많이 나오는 게 어법에 대한 문제와 그 다음에 단어 어휘에 대한 문제 중에서 한자 관련된 문제들이 좀 상급 문제로 나오고 문화라든지 독해 내용은 약간 중에서 중상 정도 난이도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과천외고 같은 경우에는 중어도 그렇고 영중도 그렇고 어법하고 단어, 특히 이제 단어의 부분이 이번에 영중은 좀 높았어요. 중어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단어랑 어법에 대한 중요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험 총평을 하면 우선 킬러 문제는 없었고 평이한 난이도 한 중상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또 친구들 이제 또 DM을 많이 보내주겠죠.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점수가 증명해주기 때문에 선생님도 이제 딱 시험지 보자마자 딱 든 생각이 킬러 문제가 없네, 평이하네. 그러니까 100점이 나오면 나오고 웬만하면 다 2개 아니면 3개 틀리는 상위권들은 다 2-3개 안에 촘촘하게 몰려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결과 나오고 보니까 이제 친구들도 그 점수대의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는 좀 상위권의 변별력이 좀 더 이루어지기가 좀 힘들 수 있었다. 그래서 그 100점 맞은 친구들은 사실 기말고사 때도 실수 안 하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실수로 틀린 친구들은 이런 시험에서는 절대 실수하시면 안 돼요. 실수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네 가지 파트라고 봤을 때 총 25문제 중에서 단어 파트에서 11문제, 어휘 파트 11문제, 독해 5문제, 어법이 8문제, 그리고 문화 파트에서 1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출제 비중이 높았던 부분은 이제 단어 어휘 파트와 어법 파트, 그래서 44%, 32% 이렇게 체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에는 좀 난이도도 평이하고 한 5문제 정도 나왔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1학기 때는 독해 비중이 많이 없었어요. 1학기 때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단어나 어법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는데 이번에 2학기 넘어오면서 독해 파트 비중이 그래도 한두 문제에서 5문제까지 올라왔다는 거.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이 풀기에는 그래서 선생님이 좀 더 난이도가 평이했다라고 하는 것도 독해나 문화 파트의 비중이 어느 정도 좀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점수를 좀 맞을 수 있는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각 문항별로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저작권이 있어서 시험 문제 저작권 때문에 따로 이제 문제를 띄워드리긴 좀 힘들고 이제 어차피 과천외고 학생 여러분은 본인 시험지가 있죠. 버리지 않았을 거니까 믿으니까 버리지 않았을 거니까 본인 시험지 가지고 이제 해설 들어주시면 되고요. 따로 판서나 이런 거는 하지 않을 거고 간단하게 틀린 부분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시험지 각자 준비해 주시고요.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은 일단 단어 문제고요. 1번 단어 문제. 그래서 밑줄친 부분의 성조 배열이 같은 거를 보기 위해서 고른 거인데 이제 밑줄친 부분은 또윤 해서 1성, 2성의 조합을 고르는 문제였죠. 그래서 A번에 성호하고 C, phân明 이렇게 두 가지 골라주시면 됐다. 그래서 단어 중에서 단어만 외우면 맞을 수 있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요. 밑줄친 부분의 성조 배열이 같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것도 성조 배열 문제죠. 문장을 보니까 밑줄친 부분은 니, 나, 카이 해서 나, 카이, 삼성, 일성의 성조 배열을 고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A번 보시면 진장, 삼성, 일성이죠. B, 류싱, 삼성, 이성, 그 다음에 주역, 삼성, 사성이 되기 때문에 얘는 1번, A번이 정답이겠다. 얘도 단어만 외우면 맞을 수 있는 문제였죠. 자, 그 다음에 3번 단어 문제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
그랬을 때 이제 정답은 3번인데 자 얘는 이제 다이어 이런 식의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골라라라는 거는 다이어 문제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의 게이를 보면 我先给你量一下体温吧 했을 때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의 게이가 전치사, 개사로 쓰일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 医生给他检查身体的时候 했을 때 그에게 신체 검사를 했을 때 여기서도 전치사구로 쓰였기 때문에 3번의 게이가 답이겠다. 네, 얘는 틀리면 안 됩니다. 못해도 1번부터 5번까지는 틀리면 안 돼요. 자, 그다음 4번 보겠습니다. 4번도 단어 문제였고요. 4번은 단어 문제 중에서도 이의 성조 변화를 체크하는 문제였어요. 이의 성조 변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문제 볼 때마다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여러분이 이의 성조 변화를 배운 건 언제 배웠어요? 중간고사 1학기 때 배웠어요. 1학기 때. 근데 1학기 때 배운 걸 2학기 때 문제 유형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 뭐 학부모님들도 보실 수도 있으니까 이 중국어 전공어에서 어느 정도 힘든 부분이 뭐냐면 그래서 이제 학원이 됐든 과외가 됐든 좀 빨리 시작하고 꾸준히 지속을 해야 된다는 게 전공어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중간에 시작한 친구들이나 늦게 시작한 친구들은 사실상 앞에 했던 부분들을 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학기 시작하면 사실 학원에서도 그 부분을 다 채워주기가 힘들죠. 왜냐면 그 당시에 해당한 진도도 나가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앞에 부분이 빠져 있고, 근데 영어나 다른 언어랑 마찬가지로 중국어도 언어이기 때문에 앞부분에 대한 내용이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빠진 개념이 있으면 앞에 부분을 다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게 혼자가 됐든 뭐 다른 인강이 됐든 이렇게라도 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볼게요. A번에 자 A번은 몇 성이 돼요? 이반 해가지고 1성이 되겠죠. 1성. 그 다음에 B번 一点 약간의 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는 4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번은 보면 医生看了一下 시아가 4성이니까 2성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只是一般的 했을 때 一般 하니까 4성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3번이 정답이다. 3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5번 넘어가겠습니다. 5번 빈칸에 들어가면 알맞지 않은 거 얘도 단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거의 다음에 빈칸이 뚫려져 있어요. 你可以 blank 我的伞去 나의 우산을 뭐뭐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간다 했을 때 1번 딸 가지고 2번 나 들고 3번 나 쓰고 그 다음에 4번 용 사용하고 다 빈칸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5번 촨은 여러분 뜻이 뭐랑 뭐가 있었다 했어요. 선생님이 보통 이제 고등학교에서 쓰이는 뜻은 입다라는 뜻이죠. 옷을 입다. 하지만 촨이 뭐 HSK도 그렇고 어떤 뜻으로 쓰일 수 있다? 뚫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는 것도 여러분 어때요? 이 옷 구멍에 우리 몸을 이렇게 뚫어서 입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촨이 뚫다의 뜻도 있고 입다의 뜻도 있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수 없죠. 나의 우산을 뚫고 가도 된다? 네, 문장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5번이 안 되고요. 자, 그다음 6번도 단어 문제죠. 6번은 이제 여러분 시험에서 그 단어구의 조합, 따페이를 잘 보면 되는 거였는데 자, 정답은 4번인데 他从小学 그녀가 초등학교 때부터 하면은 뭐뭐로부터 해서 from에 해당한다고 했었죠. 영어로 치면 그랬을 때 빈칸에 들어갈 말 A는 지, 종 H 그 다음에 B, 따오 종 A, 따오 하면은 A부터 B까지예요. 근데 따오 뒤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그냥 就自己 스스로 혼자 학교에 간다라고 되어 있죠. 스스로 간다. 그러면 따오가 까지인데 그러면 A부터 B까지가 와야 되는데 까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B는 되지 않겠죠. 마지막 C, 开始 종 A, 开始에도 A부터 시작해서 이 때문에 A랑 C가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7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거는 독해 문제죠. 독해 문제. 그래서 보겠습니다.
最近天气一直不太好. 최근 날씨가 줄곧 그다지 좋지가 않아. B. 거부수마 그러게 말이야. 그랬을 때 1번 今天比昨天还冷. 오늘이 어제보다 더 추워. 3번 看样子今天又要下雨了. 야, 좀 보아하니까 오늘 또 비가 내릴 것 같아. 4번 我觉得今天快要热死了. 내 생각에 오늘 곧 더워 죽을 것 같아. 5번 天气预报说明说明天还下雪. 그래서 날씨 예보에서 말하길 내일 또 눈이 내린대 했어요. 그랬는데 보시면 2번이 정답인데 2번 这么好的天气太少了. 이렇게나 좋은 날씨가 너무나 적다라고 했어요. 너무나 적다. 지금 날씨가 그다지 좋지 않다라고 A가 말했는데 B가 이렇게나 좋은 날이 너무 적다. 말이 안 되죠? 독해상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 중에서 이게 좀 7번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4번에 我觉得今天快要热死了. 이거를 이제 선생님 今天이 시간 부사어가 왔는데 어떻게 콰이어가 됩니까? 시간 부사어랑 콰이어는 못 오는데 맞아요. 원래 어법상 그렇게 안 된다라고 우리가 배우지만 이거는 관용적으로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학교 수업 시간에 원어민 선생님이 今天 콰이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때는 맞다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어법적인 부분을 체크하는 문제가 아니었고 이건 독해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딱 2번만 봐도 해석이 안 돼. 자연스럽게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자, 그 다음에 8번 넘어가겠습니다. 8번은 어법 문제인데요. 자, A번 보면 무슨 문제? 지금 A, B, C가 무슨 문제예요? 동량보호 문제다. 그러면 선생님이 동량보호에서 문제가 나오는 게 뭐가 나온다고 했다? 목적어의 종류에 따른 위치. 목적어의 종류에 따른 위치가 나온다고 했고요. 그랬을 때 A번 보시면 2츠 타일까? 타 2츠일까? 선제 타가 목적어 그를인데 목적어가 지금 대명사네요. 그러면 목적어가 대명사면 목적어가 먼저 나와 동량보호가 먼저 나와? 목적어가 먼저 나오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타 2츠가 맞게 되고요. 그러면 3, 4, 5번으로 선지가 줄여지겠네요. 자, 그다음 B번을 보니까 明天还想再看一遍那本书一遍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랬을 때那本书 하면은 그 책이야. 이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거 관련된 문제 풀었었죠? 뭐라고 말했어? 那本书 하면 대명사야? 아니야. 나는 대명사가 맞지만 그 책이면 책이 목적어인 거야. 책이. 그럼 책은 뭐예요? 대명사야? 일반 명사야? 일반 명사죠. 그럼 뭐가 먼저 온다? 보호가 먼저 온다. 그렇기 때문에 一遍那本书 해서 3번과 4번으로 선지가 또 좁혀지고. 자, 마지막. 자,我妈妈今天给我打了. 우리 엄마가 나에게 오늘 전화를 몇 번 했다가 될 텐데 好几回电话일까? 电话好几回일까? 라고 보면 好几回电话 电话는 뭐야? 일반 명사야. 목적어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반 명사니까 好几回가 먼저 와야 된다. 보호가 먼저 온다 했죠. 일반 명사는.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에 9번 넘어가겠습니다. 9번은 독해 문제가 될 텐데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보겠습니다. 자, 今天天气真好.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不冷也不热. 춥지도 덥지도 않아. 是啊, 그러게. 已经秋天了. 야, 벌써 가을이다. 你看, 너 봐봐. 山上的树叶都红了. 산 위에 그 나뭇잎이 모두 빨개졌어. 그러니까 단풍이 들었다는 거겠죠. 今晚你有空的话, 오늘 저녁에 너가 시간이 있으면 我们一起去看红叶吧. 우리 같이 가서 좀 단풍잎 좀 보자. 그래서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다 나왔어. 그랬는데 자, 听说今晚有雾霾. 그래서 미세먼지가 많아서 最好还是别出去. 나가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미세먼지가 점점 더 심해지고 그래서 미세먼지가 있을 때 나갈 수 없어.
그러게 말이야. 오늘 날씨 예보에서 말하길 내일 오후에 미세먼지가 없어지기 시작한대. 나가 놀 수 있어. 그런데 모레 아침에는 또 비가 내릴 거래. 아, 그래? 그럼 우리 언제 가야 돼, 지금? 언제? 내일 오후에는 미세먼지가 없어지는데 모레는 또 비가 내려. 그럼 언제 가야 돼요? 오후하고 모레 사이면 언제야? 내일 저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3번에 明天晚上이 정답이 된다. 이거는 독해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시간 표현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아, 이때 이후로는 되는데 또 이때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되는데 그 시간대를 여러분이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 독해 중에서도 조금 까다롭긴 했다. 하지만 못 맞출 정도는 아니었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0번의 어법 문제. 자, 정답은 3번인데요. 자, D번을 봅시다. D번. 얘는 임박태 문제죠. 왜 D가 틀려? 下个星期快开学了. 다음 주에 곧 개학한다. 곧 개학이다. 라고 했어. 다음 주는 뭐예요? 시간 부사 어죠. 시간 부사 어. 그럼 콰이어 쓸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A, B, C가 정답 3번이 정답이겠고요. 자, 11번 어법 문제였고요. 자, 문장 표현이 옳은 거. 얘는 3번이 정답인데 얘도 무수히 많이 풀어봤다. 무슨 문제예요? 지속태 문제였죠. 자, 1번 왜 틀리니? 다음은 不开죠. 자, 얘들아, 저, 러, 저, 꾸어 같이 동태조사의 부정은 뭘로 해? 메이로 한다 했지. 뿌로 할 수가 없습니다. 메이 카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상하이 종他来的. 상해가 그로부터 왔다. 무슨 말이에요? 그가 상해로부터 왔다. 뭐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他从上海, 상하이하고 타가 위치가 바뀌어야지. 그 다음에 3번 我没去过北京. 나 북경에 가본 적 없어. 동태조사 꾸어 경험의 부정을 메이로 맞게 했다. 자, 다음 4번 볼게요. 昨天我买几张邮票了. 자, 얘는 왜 틀려요? 어제 나는 买几张邮票了. 몇 장을 샀어. 근데 왜 틀리니 얘는? 여러분, 아마 여기서 여러분이 좀 실수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쌤 생각에는. 근데 러가 买了 이렇게 샀다라고 하는 게 앞으로 와야지. 昨天我买了几张邮票了 이런 식으로 주의하시고요. 5번 昨天没看那部电影了. 자, 이거는 외모도니 얘들아. 메이하고 러하고 같이 못 쓴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러를 지워줘야 된다. 주의하시고. 자, 12번의 어법 볼게요. 자, 12번도 선생님이 너무나 많이 설명한 수업 시간에. 자, 말장난 할 수 있다 했죠. 1번 보세요. 你吃的小容易瘦. 너 작을 정도로 먹어서 작게 먹어서 살 빠지기 쉽다. 얘들아, 먹는 걸 작게 먹니 적게 먹니? 적게 먹는 거잖아. 그러면 小가 아니라 少 적다가 들어가야죠. 이거 모의고사 풀면서 맨날 했잖아요. 이거 틀리면 안 돼, 얘들아. 틀린 친구들 지금 막 원망의 눈빛으로 보고 있어도 어쩔 수 없어. 자, 그 다음에 13번 독해 문제고요. 자, 这儿卖的东西贵不到哪儿去. 자, 이곳에서 파는 물건이 비싼 게 어디 가지 못한다. 자, 쌤이 不到哪儿去 형용사 플러스 不到哪儿去 하면 뜻이 뭐라고 했어? 그다지 형용사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또 선생님이 심지어 써놨어. 뭐뭐인 셈이다, 뭐뭐의 편이다에 쏜까지 써줬어요. 그러면 몇 번이야? 2번 不算贵. 비싼 셈이 아니다잖아. 안 비싼 거잖아. 不到哪儿去 어디에 가지 못한다. 어디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렇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지. 걔 뭐 연예인급은 아니야. 연예인에 도달하지 못해. 그러면 연예인급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얘도 꼬이보다고 날치 비싼 거에 도달하지는 않아 라고 하면 뭔 말이야? 비싸진 않아. 비싸다고 할 수는 없어. 이렇게 이해하셔야죠. 이것도 네, 틀리시면 안 되고요. 아무튼 독해 문제였고. 자, 그다음 14번에 얘도 독해 문제입니다. 일기예보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자, 그랬을 때 자,
2번에 明天不会下雨 내일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자, 이것만 맞는 문장입니다. 이것만. 왜? 맑았다가 구름이 많대요. 비 내린다는 내용이 있나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만 맞죠. 내일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1번, 3번, 4번, 5번은 다 틀린 선지니까 이거는 단어, 암기, 해석만 잘 해도 다시 맞을 수 있다.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다음 15번에 단어 문제고요. 자, A, B, C. 자, 이것도 선생님이랑 모의고사 때 정말 많이 풀어봤다. 자, 他个子比你 그의 키가 너보다 5厘米 5cm가 크다라고 말해야 되나? 크다. 그럼 크다는 뭐예요? 그러니까 크다나 작다를 말하려면 뭐 아이가 되든 까오가 되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다음에 2번. 他2005년 출생的 그는 2005년생이래. 비인이 너보다 나이가 많다 적다. 선생님 뭐라 했니 얘들아? 많다가 뚜어야. 뚜어는 개수가 많은 거야. 수량이 많은 거고 나이가 많다. 나이가 적다는 뭐라고 했어? 따, xiao, 크다, 작다로 표현한다 했어. 어리다, 많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1번, 3번, 5번이 1, 3, 4, 5가 A번에서 걸렸지만 두 번째에서 1번이 나가리 되는 게 나이가 많은 건 뚜어로 말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3, 4, 5 중에 하나가 되겠고. 자, 그랬을 때 C를 볼 건데 너 사과를 좀 사라 했을 때 뒷문장을 보세요. 예예 헌시완 할아버지가 아주 좋아하시네. 할아버지가 좋아하면 그거를 여러분 독해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할아버지가 좋아한대. 그러면 많이 사 적게 사? 많이 사야지. 좋아한다며. 싫어하면 적게 사는 거겠지. 그러면 많이 사 하니까 몇 번밖에 없다? 3번. 뚜어 C는 뚜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단어 16번 보겠습니다. 자, 단어 중에서도 얘는 상급 문제였고요. 얘는 1번이 정답이고 이것도 선생님이랑 모의고사 풀 때 막판 모의고사 풀 때 정말 많이 연습했던 거죠. 애들 이거 시험 끝나고 그 카톡 왔어. 선생님 적중했습니다. 네, 적중하셨어요. 자리 까셔도 되겠어요. 얼마나 많이 연습했습니까 여러분 이거. 자, 한번 볼게요. 16번. 자, 첫 번째 단어 다이첸떠 했을 때 가운데 단어가 틀렸어요. 칼도자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리엔시 할 때 얘도 왼쪽 글자 첫 번째 글자가 틀렸고요. 세 번째 띠엔즈 요시 전자오락 해야 되는데 요시가 아니라 류자를 넣어놨죠. 그대로 맞췄잖아. 자, 그 다음에 비사이 할 때 사이자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왕바 뭐 PC방 얘는 맞고 그 다음에 스지 얘도 정확히 맞췄어. 정확히 스지 위쪽에 짝대기 하나 더 그어야 된다고 했었어. 그 다음에 치허 할 때 허도 틀렸다고 했었죠. 마지막 우란 얘는 맞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 1번이 정답이고요. 자, 17번 넘어가서 문장 표현이 옳은 거 얘도 어법 문제인데 자, 옳은 거 5번만 정답이고요. 1번부터 한번 4번까지 보겠습니다. 자, 타 주어 칸저 슈 무슨 소리야? 그는 앉아서 책을 본다 했을 때 주어져 칸슈 해야겠죠? 그 다음에 2번 타부 파우더 콰이 정도보에서 정도부사나 형용사 정도부사나 부정부사는 어디 들어가? 정도보 자리에 뒤로 들어간다 했지. 부 파우더 콰이가 아니라 파우더 부 콰이 하셔야죠. 3번 最近天气越来越很热 얘들아 越来越 점점 더 정도부사 很热 할 때 很多 정도부사 정도부사 두 개가 겹쳤네.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 现在才8点半 지금 비로소 8시 반인데 你来的很少 여기 겨우라고 선생님이 써주셨네요. 지금 겨우 8시 반인데 너 온 정도가 매우 적다. 온 정도가 적다. 이게 뭔 말이에요? 애초에 말이 안 되죠. 5번 그 엄마의 위가 좋지 않아서 밥을 먹는데 먹는 정도가 많지 않다. 정도보어도 정확히 잘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넘어가서요. 18번 단어 문제였고 얘는 4번이 정답인데 자, 첫 번째 A, B, C, D, E, F, G 중에서 골라서 쓰는 건데 자, 그는 뭐 하면서 吃饭 밥을 먹는다. 뭐 하면서 먹어?
주어져 吃饭 앉아서 먹는다. 진행 지속태 잘 쓰였고요. 그다음에 最近迷上了一个女孩. 자, 미가 동사로 뭐뭐에 푹 빠지다라는 뜻도 있었고 이때 결과보 또는 뭐 방향보 뭘 쓴다고 했어? 샹을 쓴다고 했죠. 샹. 그래서 A가 되고 세 번째 水都开了. 카이가 선생님이 또 무슨 뜻이 있다 해서 물이 끓다고 된다 했죠. 물이 벌써 끓어. 나를 도와서 뭐가 낫겠어요? 倒杯水 하든지 물을 좀 따라줘 하든지 아니면 泡杯水 해서 물을 좀 우려줘라, 차를 좀 우려줘라 이래도 되죠?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我觉得 내 생각에 世界 세상에 쌍이 한 번 더 썼네. 그래서 선생님이 중복으로 쓸 수 있는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고 했는데 정확히 나왔어요. 정확히. 선생님이 뭐 갖춰내고 잠입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또 출제자의 생각이 비슷하게 맞았네요. 네. 자, 그 다음에 19번 볼게요. 자,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 단어 문제고 얘는 올바른 접속사 넣는 문제였죠. 올바른 접속사. 얘는 5번. 그래서 인외 뭐뭐 때문에 인과관계, 소위 그래서 인과관계의 접속사죠. 그래서 인외 뭐뭐 공통 논리, 우리의 공통된 노력 때문에 그래서 이사의 주더러 승리, 그래서 승리를 얻었다 이렇게 되겠고, 그다음에 这天下了雨, 이날 비가 내렸기 때문에, 소위 그래서 운동회取消了, 그래서 운동회가 취소됐다. 오케이? 자, 5번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20번 보면 20번은 단어 문제입니다. 20번 단어 문제고 얘는 뭐 본문만 암기하셨으면 사실 뭐 틀릴 수가 없습니다. 4번이 되겠죠. 전시 이것도 내가 수업 시간에 틀린데 그러니까 비슷한데 틀린 한자들 너무 많이 체크했었다. 그리고 얘도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21번 독해 문제고요. 쉬운 문제였다. 这次运动会你参加什么比赛? 이번 운동회 너 무슨 경기 참가했니? 물어보니까 跑步比赛 달리기 대회 참가했대. 5번 我在班里跑得最快. 내가 반에서 달리는 정도가 매우 빨라. 가장 빨라. 소위 그래서 大家都让我参加. 그래서 모두가 나를 참가라고 했어. 뒷문장 읽어보면 참가라고 한 이유가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게 뭐 때문이라는 거 알겠어? 5번 가장 빠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독해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학 파트 22번인데 이건 학교쌤이 따로 설명을 해주셔서 이거는 설명해주신 부분을 여러분이 알고 있었어야 됩니다. 이거는 약간 내가 볼 때는 이거 틀리면은 좀 이 선생님들을 너무 믿은 것 같아. 내 생각에. 왜냐면 정답은 일단 1번인데 C번을 맞다고 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중국어에 上有苏杭下有天堂. 얘들아, 위에 수저랑 항저우가 있고 아래에 천당이 있다? 무슨 말이야? 우리 한국에도 뭐 천당 아래 분당 이런 거 있죠. 천당이 위에 있어야죠. 그럼 뭐야? 上有天堂下有苏杭. 이게 돼야죠. 이게. C는 그래서 애초에 틀렸고요. 문장 자체가 틀렸고 또 한자 이거 맞구나 이렇게 해석하신 분 없었으면 좋겠다. 자, D번 보면 상하이, 항저우, 소저우는 다 가까워요. 네, 다 비슷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A번 桂林山水甲天下. 맞는 말이죠. 그다음에 시아는 진나라 수도였고 진시황의 병마용으로 알려져 있는 도시다. 맞게 왔습니다. A, B 정답이고요. 그다음에 23번 어법 문제였고 뿌의 위치를 묻는 문제였는데 자, 얘는 打算坐飞机去 했을 때 어떻게 돼? 뿌의 위치는 앞에 있는 동사에다가 와야 되고 조동사가 있을 때 조동사 앞에 와야 된다 했었죠. A번 1번이 정답이겠다. 자, 틀리시면 안 되고요. 24번 무슨 문제? 어법 문제고 동량 보호 문제였다. 동량 보호 문제. 그래서 옳지 않은 걸 고르면 정답 4번인데 자, 뭐 2탕 깡출러 2탕 한 번이라고 하는 동량 보호가 어떻게 주어 바로 다음에 나와요, 여러분. 보호의 위치는 어디예요? 주어 수러 목적어 보호하든 주어 수러 목적어 보호하든 보호 목적어하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얘는 주어 뒤에 이렇게 떡하니 나올 수 없죠.
얘는 굳이 해석을 안 해도 어법만 보고도 잡을 수 있는 문제였다. 이거 틀리면 너무 아쉽습니다. 자, 그다음에 25번에 어법 문제였고요. 전화 5번인데 마지막엔 이렇게 좀 어법 문제가 23, 24, 25 몰려 있으면서 여러분 마지막에 좀 시간 부족한데 어법 챙기느라 또 좀 힘들었을 것 같아. 그리고 중간에 막 헷갈리는 것도 있고 하면은 좀 그럴 수 있었다. 자, 25번에 그래서 1번은 学得不干净 공부하는 정도가 깨끗하지 않다. 깨끗하지 않을 정도로 공부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두 번째, 习得不太高 씻는 정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 그다지 높지 않을 정도로 씻는다?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둘 다 안 되죠. 그 다음에 3번 请你再等一遍 올바른 동량부 비엔이 아니라 뭘 써야 돼? 이샤를 써야 돼. 이샤 안 되고 4번 我是明天回来的 난 내일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얘는 뭐예요? 是的 강조 구문 是的 강조 구문에서 미래 시제 미래가 쓰일 수 있어 없어? 없다고 했었지. 민티엔이 오면 안 되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 영상으로 듣는 친구들, 모든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도 그렇고 아니면 안 다니는 친구들도 그렇고 과외나 다른 학원에 다니더라도 무조건 오늘 이 선생님이 진행한 해설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이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찍어서 맞은 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일단 본능적으로 회피한단 말이야. 아 몰라 됐고 시험 끝났어. 다시 보기 싫어. 시험지 막 파이어 막 하면서 막 선생님 모르겠어요. 막 찢어졌어요. 뭐 저는 죽었어요. 뭐 별 말을 보내요. 막 DM으로. 물론 여러분이 풀어서 맞은 문제도 있겠죠. 하지만 찍어서 맞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돌아와? 다음 시험에 그대로 돌아온다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년 1학기 중간기말, 2학기 중간기말, 3학년 1학기 중간기말. 시험이 총 몇 번이야? 여러분 내신으로 좀 중요하게 따진다고 하면 총 10번이에요. 10번. 근데 그 한 번 한 번에 찍어서 맞춘 것들 그냥 넘어가시면요 계속 누적돼서 한 번에 터져요. 점수가 들쭉날쭉 한단 말이야. 안정적으로 나오시려면 꾸준하게 오답노트 하시고 내가 틀리면 왜 틀렸는지 확실하게 아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학기 고등학원 선생님 학생들 점수가 많이 올랐어요. 물론 이제 최상위권 친구들도 나오면 좋겠지만 점수대가 거의 이제 그 상위급에서 중상위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이번에.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학기 대비를 선생님이 매주차마다 시험, 매주차마다 단어 또는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매주 봤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맨날 시험만 보다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매주 시험 보면서 체크하니까 결과가 많이 좋아진 친구들은 또 나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열심히 한 탓이지 내가 잘 가르친 것도 있지만 농담입니다. 여러분이 잘 하신 거고. 그래서 선생님 수업 듣는 친구들은 계속 이제 오늘 해설 영상 보시고 계속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 선생님 수업 안 듣는 친구들이라도 오늘 해설 영상 보시고 본인이 맞으면 왜 맞았고 틀리면 왜 틀렸는지를 꼭 잡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생님 수업까지 들어주면 더 좋겠고 확실하게 점수 만들 수 있도록 선생님이랑 같이 고등학원에서 수업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해설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